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7월 들어서 10만 원 정도 유지하다가 8월, 9월, 10월 급등하면서 23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죠? 오늘 한 6% 정도 빠지고 있고요. 23만 3천 원 엊그저께 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근데 뭐 이걸 가지고 폭락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아직도 LNF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저가가 좀 내려온다 그래도 18만 6천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면 그냥 흐름대로. 근데 이 흐름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이걸 반복하죠. 주가는.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음봉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하지만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하다. 흐름.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오버슈팅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는 보다시피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럼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 하면 여기까지도 얼마냐면 다음 자리인 15만 7천 원까지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지금 이거 이 선 이렇게 오버시 났던 이 선 1, 2, 3 이렇게 이어졌던 이 선 밑에서는 그 하방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넘기면서부터는 상승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상승 영역에 국면이 있다고 그러면 23만 원에서부터 15만 원 이 자리까지는 파동의 범위가 넓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 저점이 꾸준히 높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당연히 저점이 높아지면 그거 동반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가도 높아지는 경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는 아직 살아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1차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선에 지금 오늘의 저점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좀 밀린 다음에 15만 원대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는 지금 표현하기를 고점에서 참 많이 밀리니까 폭락이 돼.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LNF는 아직 살아있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좀 전에 그 오버슈팅 났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작년부터 올라가던 저항, 저항대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랐다가 눌림을 주고 튕겨나간 형국이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14만 8천 원, 여기서 이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냐면 한 15만 8천 원, 한 16만 원 선, 여기 노란 선,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 거죠. 여기가 16만 5천 원 선도 되겠네요. 16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 LNF는 하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상방 쪽으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 월봉을 되게 되면 이렇게 작년서부터 올라온 이 대추세 흐름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는 이 그림, 그죠? 그렇게 보면 에,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비례해서 움직일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15만 원 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만큼 지금 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월봉을 볼 때도 뭐 이런 흐름을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으로 내려와도 눌림이 된다면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위치. 거기가 이제 1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웨이 탈하면 안 된다, 그죠? 15만 원짜리. 그래서 LNF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최종적으로는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상향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 주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기본적인 상태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자, LNF 볼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 너무 올랐나? 이렇게 특징주 하면서 재밌는 표현인데 2차전지 소재주 동반 하락세 이렇게 너무 올랐나?
너무 오른 건 맞죠, 그죠? 근데 어차피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죠. 근데 어느 위치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금 하락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연봉을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음, 대추세의 흐름을 돌파시켰던 자리가 만 원대예요, 그죠? 만 원대. 이 근방이 되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2,500원, 3,000원 뭐 이 정도 선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선. 그러면서 만 원 갔다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파동의 진폭 정도를 보게 되면 어쩌면 올라가는 파동의 진폭을 보게 되면 여기는 눌림을 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무조건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눌림도 주고 반등도 일어나고 뭐 이런 건데 흐름을 깨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버는 L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세 가파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나? 그 말이 표현이 갈 만큼 갔는데 이 실현할 수 있는 구간도 들어오는 거죠. 밀렸다가 또 달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15,000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파동 구간을 4등분화 시키면 거의 흡사하게, 묘하게도 뭐, 뭐 맨날 황 대표 강의를 뭐 여러 번 들었지만 들어보셨다면 뭐 제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 갖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가격으로 우리가 결국 사고 파는 거잖아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격 분석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지금 표현하는 연봉을 가지고 4등급화 시킨 이 4등분 시켜보니까 어때요? 뭐 우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뭐래도 나름 제가 그 원칙을 갖고 매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얘는 종합해서 이렇게 본다면 현재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이 15만 원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안 바꾸냐는 15만 원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고 현재는 아직은 이 흐름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상향으로. 이게 깨지면은 이제 15만 원 선에서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15만 원만 깨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아 저항을 받았던 이렇게 눌림을 받고 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잡아서 물려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꺾은 자리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쯤 되는데 그 가격대가 한 이만큼 되겠죠. 한 20만 8천 원 정도. 그죠? 여기만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신규로 생각한다면 좀 밀려가고 15만 원 선까지 이렇게 해서 요 근방에서 확인돼서 이렇게 턴아웃도가 된다면 여기서는 다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만 원, 18만 원대 이렇게 19만 원대, 20만 원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NF 다시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LNF. 왜냐면 중견 기업이고요.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IT 부품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이나 됩니다. 그죠?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거죠.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보다시피 작년 그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이렇게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가 늘긴 늘었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어쨌든 아직은 이렇게 플러스로 가시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그 3월, 아니 6월이니까 뭐 2, 4분기죠? 조금 개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 분명하죠. 작년보다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4천억, 5천억, 3천억, 3,500억 조금씩 나아지는 경향이 좀 보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좀 캐스천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이익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시화시키지 못하거나 뭔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이게 23만 원짜리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자리에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를만 깨지지 않는다면 눌림이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실적이 어때요? 약간 가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쭉 보면 얘는 뭐또 올려 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 2차 전지 소재는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2030년에 35년인가 그때는 내연기관에 그 뭐죠 화석연료 쓰는 걸 다 차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테슬라 이야기도 계속 나왔던 거고 이거 몇 번 봤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 신규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15만 원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주가를 이야기할 땐 첫 번째 뭐죠? 기본적 이야기. 기본적 이야기. 거기에는 이제 재무제표, 펀드멘탈 이거 따지는데 여기는 당연히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실적. 그죠? 실적.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아져가는 경향은 있어요. 현재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그래서 이건 차트 분석, 가격 분석. 그래서 이거 따져보니까 오버슈팅 났던 그 흐름 이게 굉장히 강하게 레벨을 바꿔놓었던 자료를 보니까 15만 원이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세 번째, 재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한 3일 동안 좀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지만 뭐 이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빠질 때도 그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 결국엔 주가를 가만히 보면 오락내락 반복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점이 높아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예, 높아지는 상태에서 올랐다 내려서 높아지는 상태에서 돌릴 때 그걸 우리는 변곡이라고 하죠. 눌림을 다 완성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LNF는 1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고가를 넘어간다면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 폭만큼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까지도 주가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15만 원 선, 그다음에 여기 고가인 자리, 그 다음에 3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펼쳐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 이탈해서 이익이 벗어나서 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LNF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재료적인 이야기, 정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 골고루 다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 10 밀리면서 지금 15만 원만 지켜준다면 지금 19만 원, 20만 원대 노는데 18만 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19만 8천 원대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다소 거리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5만 원이라는 주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님 이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거긴 질문에 맞게 지금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자, 정문입증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